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한스포츠의학회 스포츠 부상 예방 관련 유튜브 촬영 달리기 편 달려라 달려 달리기 부상과 예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백병원 정형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하정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워스포츠과학연구소 대표 이윤희입니다. 저는 서울백병원 영상의학과 이우완재입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달려라 달려 달리기 부상과 예방에 관해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야외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뚝섬 유원지, 여기 저 뒤쪽으로 저기 잠실 주경기장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지난주에는 달리기 마라톤의 일반적인 내용, 달리기의 역사, 그리고 재미난 에피소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좀 실제적인 마라톤 부상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들 달리기 복장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지난번에는 사실은 이제 달리기 부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렸고, 오늘은 달리기 부상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달리기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또 실제로 달릴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달리는 주자에게 더 많이 생기는 부상에 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제일 많이 생기는 이제 부상 중에 하나가 허벅지 부상입니다. 햄스트링 염좌. 다들 아시겠지만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 여기는 이제 햄스트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햄스트링이 갑자기 쫙 늘어나거나 아니면 속도가 빨라지거나 가만히 멈춰 있다가 갑자기 뛰어갈 때, 이런 동작에서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무릎이 쭉 펴진 상태,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햄스트링에 염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발생하는 게 무릎 주변에 생기는 부상들이 있는데요. 대퇴사두근 건염이 있습니다. 대퇴사두근은 이제 대퇴사두근이 허벅지 앞쪽 근육을 대퇴사두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퇴사두근의 힘줄을 대퇴사두근건이라고 하는데, 대퇴사두근건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뚜껑뼈에 전반적으로 원인은 딱히 없지만, 그리고 어디 연골이 손상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앞 무릎이 그냥 애매하게 우리하게 아픈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러너스니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하면 앞무릎 통증 증후군, 또는 대퇴슬개 통증 증후군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근육, 힘줄, 여기 이제 슬개건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슬개건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슬개건염, 파텔라 텐디나이트, 여기 그림 보시면 요 힘줄이 슬개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부상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경인대염도 많이 생깁니다. 장경인대염은 요 바깥쪽에 있는 요게 여기 장골이 여기거든요. 장골부터 경골까지 가는 장경인대가 있습니다. 장경대. 그래서 장경대가 요게 장경대인데, 여기 단단한 거. 요게 이제 특히 무릎 쪽에서 만나서 대퇴골과 장경인대가 만나는 요 지점입니다. 어디 있어? 요 지점. 요즘 아니다. 요 지점. 여기에 이제 염증 생기시는 분도 있죠. 이거 장경인대염이라고 합니다. 보이신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도 많죠. 이것도 아킬레스 건염. 아킬레스건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킬레스건은 이제 종아리 근육이 이 발뒤꿈치로 가는 힘줄, 그게 이제 아킬레스건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킬레스의 건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걸 이제 아킬레스 건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에 많이 생기는 족저근막염, 발바닥에 근막에 생기는 염증. 그래서 이제 족저근
족저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오는 건데요. 여기 바닥에 이제 발바닥에 쭉 있는 근막인데 주로 이제 통증은 뒤쪽 발꿈치나 발꿈치 약간 앞쪽 이쪽에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많이 아프다고 하는 게 이제 주로 족저근막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달리기는 물론 이제 상체도 쓰긴 하지만 주로 이제 뭐 하체로 힘을 지탱하고 밀고 뭐 착지하고 하기 때문에 하지에 이제 주로 통증이 많이 생기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부상들이 주로 많이 생기는 부상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혹시 뭐 많이 달리셨는데 이런 부상 때문에 고생하신 적 없으셨나요? 저는 30여 년간 달리면서 특별한 부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첫째, 빨리 달리지를 못하고 빨리 달리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 통증이 생길 만한 누적 그 스트레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것이 있고요. 다만 예전에 부상이 있었던 것은 장거리 울트라 200km, 300km 달릴 때 누적에 의한 그 염증이 몇 번 있었었는데 그 뭐 달리면서도 자연스럽게 치유가 됐고 일반 그 짧은 달리기 뭐 풀코스나 이런 정도는 달리면서 통증이 생기면 그냥 멈추어서 그것으로 운동을 종료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확산이 되지를 않아서 부상까지는 가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경험적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방금 이제 대표님은 짧은 달리기 풀코스 뭐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워낙 이제 막 200km, 300km 달리시니까 풀코스라 하면 이제 42.195인데 뭐 그 정도 짧게 달리는 거는 괜찮다 이러셨는데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유한재 선생님도 마라톤 풀코스 경험이 30회 정도. 네, 30회 정도 되시니까 사실 이제 저보다도 훨씬 경험이 많으신데 뛰신 동안에 이제 뭐 부상 경험도 좀 있고 하지 않으세요? 네, 있었습니다. 전 그 기록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연습을 많이 했을 경우가 있었는데 한 달간 매일 20km씩 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족저근막염이 와갖고 네. 그리고 나서 한 6개월간은 제가 마라톤을 못하고 네. 쉬고 났더니 좀 자연 치유돼서 그 다음부터 다시 운동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깨우친 게 너무 이렇게 무리해서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기록 의식해서 연습 너무 많이 하거나 좀 그러면 그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언급은 안 했지만 사실 제일 많이 생기는 부상 중에 하나가 사실 발톱이지 않습니까? 발톱. 예. 저도 이제 뛰기만 하면 이제 발가락 길이가 좀 다 다른데 특히 왼쪽에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 좀 길어서 발톱이 저는 이제 풀코스 뛰면 거의 어김없이 발톱이 빠지더라고요. 예. 대표님도 저번에 얘기하셨지만 뭐 많이 그런 적 많으시죠? 예, 발톱을 초창기에는 많이 그 빨간 피멍도 돌고 빠지고 그랬는데 그 어떤 그 착지의 그 습관이 그 완전히 정착이 안 된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세가 앞으로 쏠렸을 때 속도를 추구할 때 앞으로 쏠리면 발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뒤로 당길 때 발톱에 많은 그 충격이 가기 때문에 그 빠지는 게 멍이 들었다가 빠지는 경우로 있는데 이제 그 착지가 안정적으로 가면 뭐 발톱은 그렇게 그 빠지는 거는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착지를 좀 안정적으로 할 때까지는 단계적으로 거리나 속도를 그 자기한테 맞게끔 최적화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네. 발톱 많이 빠지지 않으세요? 저는 생각보다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쏠려서 달리는 자세를 하지 않으려고 저는 뛸 때 약간 500m 전방 뭐 이렇게 바라보면서 뛰는 자세를 잡으려고 처음부터 연습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적은 크게 없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피로도가 쌓여서 생기는 족저근막염이거나 아니면 너무 갑자기 빨리 달리려고 하다가 생기는 햄스트링 같은 그런 좀 자주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양쪽 발 크기, 저는 몰랐는데 양쪽 발 크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평소 그냥 운동하시는 습관은 약간 이제 딱 맞추거나 조금 크게 하는 정도로 했는데 이제 그게 한쪽 발한테는 조금 약간 너무 작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거 신발 전문가가 이제 한테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쪽 발 사이즈가 뭐 한 5mm 이상 차이가 나고, 또 마라톤 신발은 특히 한 1cm 이상 여유를 두고 신으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너무, 예를 들면 우리가 구두 신을 때 저는 이제 270 신는데 마라톤은 운동화는 한 275, 280 정도 200. 신어야 예.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발톱이나 이런 부상 예방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부상들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달리기 손상은 이제 모든 손상이 그렇지만 과사용과 외상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사용, 너무 많이 써서 오버유즈가 되거나 아니면 어디 부딪히거나 뭐 넘어지거나 뭐가 와서 뭐 어쨌든 일회성으로 다치는 이게 큰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달리기 부상은 대부분 이 과사용 부상이 많고요. 의외로 이제 좀 뭐 넘어지거나 하는 생각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많이 넘어지죠, 현실에서. 그렇죠. 예. 저도 넘어진 적이 있어서요. 풀코스 뛰다가 그냥 저 앞쪽 이렇게 사람들 올 때 잘 오나 이렇게 보다가 발 밑에 있는 그 도로 표지판처럼 이렇게 예. 밤에 보이라고 반사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 예. 만큼 된 거. 예, 고양이 눈. 네, 고양이 눈이라고. 예, 예, 그거 딱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그냥 제가 한 10km 지점이었는데 한번 확 넘어지니까 진짜 회복하기 힘들더라고요. 어찌어찌 뛰긴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과사용이 주된 건데요. 사실 이제 요 표를 보시면 과사용이 어떻게 오는 건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요 표를 보시면 이쪽으로 가면 운동량이 많아지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충격이 가해져 가지고 어떤 자극을 주면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어떤 트레이닝 커패시티, 그러니까 운동할 수 있는 역량, 개인의 이제 신체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같은 건데요. 이게 어떤 자극을 주면 이게 커패시티가, 그러니까 능력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회복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요 정도, 그러면 이제 처음보다는 약간 상승된 정도로 이제 되는 게 정상적인 훈련인데,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회복이 일어나면 자극이 주어졌다가 조금 감소하고 또 약간 자극 주어서 능력이 감소하지만 결국은 충분한 회복을 하면 처음보다는 이제 능력치가 좀 늘어나는 게 이게 운동의 원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거처럼 충격이 가해졌는데 또 충분한 휴식을 주지 않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하면 여기 이제 보면 인저리 스레시홀드, 그러니까 부상에 대해서 역치 그 이상이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림으로만 어렵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충분히 휴식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하고 이건 내가 이겨내야지 하다가 이거는 사람 뭐 정신만 이겨내는 거지 몸은 이제 회복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사실 이제 오버유즈, 과사용으로 인한 손상에서의 좀 핵심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 저기 뭐 부상 없이 계속 하셨던 것도 사실 이거를 몸으로 체득하셨던 게 아닌가. 예. 조금 신호가 오면 딱 쉬어주는 뭐 그런 거죠. 예, 네. 그 신호가 왔을 때 쉬는 것이 하루 이틀 쉰다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쉬면은 내가 전체 그 계획했던 거리가 짧거나 아니면 일주일 한 달에 계획했던 것이 짧아져 가지고 달성 못한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든지 또 그 단체 훈련에서 그 경쟁적인 요소 때문에 그 부상이 왔을 때 쉬는 것을 꺼려 하는데, 사실 나중에 이렇게 지나고 보면 그때 쉬는 것이 부상에 의해서 나중에 진짜 쉬는 기간보다 훨씬 짧아집니다. 그럴 네. 때 과감히 쉬는 것이
오랫동안 그 다치지 않고 달릴 수가 있고, 아까 네. 교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그 능력이 떨어졌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근육 능력이라든지 건, 신경, 그에 따라서 그 적응하는 심장의 여러 가지 능력도 동시에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속도만 추구한다든지 거리를 추구하면은 우리 신체의 각 조직이 적응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몇 개 부분만 앞으로 나가다 보면 다른 쪽에서 따라오지 못하니까 극심한 피로도도 느끼고, 또 그쪽 그 부위에 그 스트레스에 의한 부상이 와가지고 그 정신적으로 와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쉬는 것이 정작 나중에 따지고 보면 가장 오래 달릴 수 있는 그 지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로는 이게 점진적으로 능력이 향상되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집중해가지고 짧은 기간에 한다고 해서 능력이 향상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경쟁적인 요소를 그 자기의 인생의 철학으로 스스로를 달래면서 밀고 당기고를 적절히 하는 것이 부상 없이 오랫동안 즐겁게 달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선수가 아니고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즐기면서 하면은 부상 예방에 네.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거 좀 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좀 더 해서 이거 몇 초 땡기고 싶고 뭐 몇 분 땡기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인생의 철학입니다. 사실은 이제 운동도 운동인데 인생의 철학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달리기 부상의 치료는 이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말씀드렸던 과사용이어서, 과사용은 충분한 휴식으로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적인 요소를 좀 빼고 즐기면 되겠다. 그렇지만 어쨌든 급성기에는 이제 RICE, 이거는 이제 쉬고 레스트, I는 얼음 찜질하는 거, C는 압박. 예, 압박 컴프레션, E는 엘리베이션. 이게 이제 모든 사지 이제 근골격근 손상에서 기본이거든요. 쉬고 아이스 찜질하고 올리고 압박하고, 요게 이제 기본입니다. 특히 하지 쪽은 더 이게 잘 듣겠죠. 소염제 같은 거 드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게 테이핑이나 뭐 보조기, 이렇게 약간 뭐 아대라고 하죠. 아대 같은 거 차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육 운동, 이제 편심성 근육 운동이라고, 이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힘을, 이렇게, 예를 들면 팔 같으면, 요렇게 당겨서 주는 거는, 이게 수축성 근육 운동인데, 이렇게 늘려가면서 운동을 하는, 여기 무게를 들면 이거는 이제 여기 이두박근에 있어서는 편심성 근육 운동이 되거든요. 이런 게 사실 이제 여러 건염들에게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세한 거는 지금 다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물리치료로 뭐 레이저 치료도 있고 초음파 치료도 있고 체외 충격파 이런 치료도 있고요. 주사요법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뭐 있어서 잘 적절히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예방이 중요한데요. 예방을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원인을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에 강도가 많거나, 너무 뭐 잦거나, 아니면 뭐 훈련 방법이 잘못됐거나, 이런 것들에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신발도 있습니다. 신발도 사실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정상, 뭐 비교적 아주 특별한 모양의 발 모양이 아니면 일반 운동화 신으셔도 되는데, 특별히 평발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발등이 높은 요족이라고 하잖아요. 평발과 요족, 이게 두 개 서로 반대되는 건데, 평발이신 분들은 발이 자꾸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고, 요족이신 분은 발이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신발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피팅을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은 모든 분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본인이 이렇게 걷는 모습이 좀 다르거나 좀 그걸 한번 테스트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면 부상에도 훨씬 좋고요. 그런 분들은 그 신발 전문가에게 한번 그 진단을 받아봐서 본인의 그
발 모양 족형에 맞는 기능성 운동화를 신는 것이 오랫동안 달릴 수 네.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대부분은 그냥 일반 신발이고, 평균적이죠. 네, 그냥 신어서 좀 편한 거, 또 이제 쿠션은 좀 충분한 게 초보자들은 그게 좋고, 좀 속도를 내려면 뭐 쿠션 좀 줄여서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일반 운동화, 예. 러닝화라고 나온 거 신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운동화는 굉장히 품질이 좋습니다. 뭐 경쟁적으로 그 직업적인 선수 이외에는 뭐 특별한 기능성이 있다 그 설명은 하지만 실제 내부 들어가다 보면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매번 운동할 때마다 충분하게 워밍업하고 준비 운동 잘하고 운동 끝나고 쿨다운 잘하고 하는 게 이건 사실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기본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금방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준비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근육의 갑작스런 수축이나 이완을 예방함으로써 그 물리적인 그 부상을 막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부의 근육과 심장, 혈액이 운동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면은 결국은 산소나 영양소의 부족에 의해서 근육 기능이 떨어지고 심리적으로는 빨리나 멀리 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차이가 결국은 부상을 초래하는 원인입니다. 네. 이것으로 일단 이제 달리기와 연관돼서 많이 발생하는 부상의 원인들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좀 봤고, 대략적인 치료법들 뭐 이런 기본적인 얘기들 나눴는데, 이제 실제로 조금 달리기에 이제 저희가 곧 뛸 텐데요. 달리기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 하는 거, 복장들 좀 한번 간단하게 얘기 나누고 실제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달리기 전에 준비 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운동은 이제 뭐 중요하죠. 근데 왜 중요한가요? 예, 그 준비 운동이 중요한 사항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각 근육이나 인대나 건, 신경이 운동할 수 있는 준비 태세, 즉 각 관절의 가동 범위를 최대한 작동을 시켜보는 겁니다. 우리가 달리다 보면은 미세한 것 같아도 그 어떤 허벅지라든지 무릎, 발목에 각 관절이 계속 움직이는데, 그 가동 범위를 넘어갈 때까지 우리가 달리는데 그 부족한 상태에서는 결국 가동 범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근육 피로도 오고 또 그 마찰에 의한 손상도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를 하는 차원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평상시는 그 혈액이,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동체에 한 60-70%가 있고 사지에 30-40%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서 필요한 산소나 영양소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혈액이 팔다리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팔다리로 그 혈액이 한 60-70%, 또 동체의 30-40%, 즉 위치가 정반대가 됩니다. 이거를 생리학적으로는 혈액의 재분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혈액이 팔다리로 가는 시간을 확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이, 동체에 있는 혈액이 팔다리로 가면 그 우리 근육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잘 작동할 수 있게끔, 즉 지방을 에너지로 빨리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준비 태세를 갖춰주는 것이 혈액의 재분배라고 그 설명드리는 것이,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충실히 하는 것이 부상을 줄일 수 있고 또 회복도 빠르고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운동의 효과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 운동이 중요한 겁니다. 네. 각 관절을 준비 태세로 만드는 거, 예. 그다음에 혈액 순환에 있어서 미리 좀 준비시키는 거, 뭐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일단 이제 준비 운동을 뭐 좀 해보시죠. 어떻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그래서 준비 운동은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우리가 달리다 보면은
각 관절 가운데 오- 서 있죠. 예. 네. 온몸이 사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냥 아닌 것 같아도 목도 긴장하고 어깨도 긴장되고 여러분들 이게 많이 달려보신 분들은 경험하겠지만 이 전완근 앞팔뚝도 굉장히 여기에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 근육을 충분히 그 이완을 시켜주는 그런 의미에서 위에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 운동, 목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턱을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은 어깨 운동입니다. 어깨를 작게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크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에는 허리 운동입니다.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앞으로 허리를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허리 돌리기.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무릎입니다. 무릎 밑으로 서서히 내려옵니다. 무릎. 자, 이쪽을 잡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각도를 넓게 하고요. 엉덩이 관절이 완전히 풀 수 있게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발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른쪽 발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 돌리기. 자, 안에서 밖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밖에서 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마치겠습니다. 네.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이게 이제 좀 공들여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든 운동이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운동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그거를 생각을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운동 효과가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동작을 할 때도 사실은 이 동작의 목적은 여기 이제 뒤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햄스트링 손상 많이 생기거든요. 햄스트링 많이 손상 생기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나는, 그걸 견디지 못해서 손상이 생기니까. 물론 이제 아무리 잘해도 이게 운동량이 많이 쌓이면 손상이 생기지만 준비 운동이 불충분해서 생기기 때문에 충분하게 길이를 늘려준다고 생각해서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아, 나는 지금 햄스트링을 늘리기 위해서 쭉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뛰다 보면 이 종아리 뒤쪽 근육에 부하가 많이 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 이런 걸 좀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뒤쪽으로 쭉 다리를 펴서 뒤에 늘리는, 저기 이제 벽 같은 데 잡고 이렇게 이걸 좀 많이 해줍니다. 저는 뛰다 보면 여기가 되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도 좀 많이 해주고,
선생님 뭐 따로 뭐 특별히 더 하시는 스트레칭 같은 게 있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방식인데 저는 이제 계단을 밟고서 계단을 밟으면 앞꿈치로 이렇게 각도를 줘서 네. 뒤에 이 인대나 근육이 네.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많이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안 뛰어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달리다 보면 이거 은근 어깨랑 팔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뛰다 보면 계속 팔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상체, 팔, 어깨 주변 근육 충분히 풀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달리는 중간에도 이제 힘을 예. 빼고 예. 그래서 이제 복장도 간단하게 하시면 모자는 좀 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자외선 차단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이야 날씨가 좋지만 이제 조금만 가을 지나가면 날이 금방 아침에 이렇게 뛰게 되는데 추우니까 체온을 많이 머리에 예. 뺏기니까 모자 같은 게 좀 쓰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생각보다 머리 쪽으로 체온 네. 손실이 꽤 많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체온과 관련해서 또 장갑도 없고 면장갑, 얇은 연장갑 끼고 안 끼고 차이가 꽤 크지 않습니까? 예, 예. 장갑도 아침에 지금이야 상관없지만 좀 추운 날은 아침에 장갑 얇게 끼워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선글라스도 끼시는 분들 꽤 많은데 저도 사실은 매번 끼는데 지금 안 꼈는데요. 자외선에 노출이 많아서 선글라스도 웬만하면 좀 끼는 게 좋을 것 같고 선크림도 좀 잘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 같은 것도 지금 다 이제 이런 기능성 소재 옷을 입었는데 가끔 이제 면티 입고 뛰시는 분들이 있는데 면티 입고 뛰면 금방 땀에 젖어가지고 무거워지고 폼도 안 나고 그렇거든요. 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면바지나 이런 건 절대 안 좋은 것 같고 이 면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회 나가거나 장거리 훈련할 때 땀이 차면은 이 겨드랑이나 등등에 땀이 차면 그때부터 이렇게 쓸리기 시작하면은 그 피부에 그 철과상 비슷한 느낌도 있고 끝나고 나면 이제 불쾌감도 있고 네. 열 나는 그 자결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지도 저는 이제 한 요 정도 짧은 바지 입고 뛰는 거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쫄쫄이 같은 레깅스 이렇게 뛰고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기능성으로 나와서 허벅지를 꽉 조여주면 제 통증도 뭐 물론 오래 뛰면 똑같은데 좀 나은 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좀 그런 거 하세요 혹시? 잘 안 쓰시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테이프도 붙이고 또 이렇게 타이트한 옷도 입고 하는데 우리가 달리면 혈액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밑으로 쏠립니다. 그러면 이게 확장이 되는 경향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안정시 때의 느낌과 그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의 운동 시의 느낌이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근육이 이렇게 확장될 때 편안하게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부상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열 조절, 그 방출에 의한 열 조절도 훨씬 더 능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기에 따라서 본인이 그날 또 운동하려고 하는 계획에 따라서 복장은 적절하게 이렇게 준비했다가 하나, 둘 입거나 아니면 벗거나 해서 그 열에 의한 그 감기라든지 그런 또 열 손상, 여름 같은 데는 그 체온이 갑자기 올라가는 열 손상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로부터 좀 멀어졌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뭐 신발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발 뭐 여러 종류 기능성 신발도 많고 뭐 마치 이제 뛰면 기록 단축시켜 줄 것 같은 그런 신발도 있고 하는데 이제 박사님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결론은 비슷한데 크게 발 모양이 정상 범위라면 웬만한 그냥 일반적인 운동화, 일반적인 러닝화 신으면 충분할 예, 것 같고요. 충분한. 대신 이제 다만 조금 쿠션이 많고 적고 이 정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초보일수록 좀 쿠션은 충분한 게 부상 예방을 위해서 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그 탄력이 부족한 운동화 같은 경우에 초보 같은 경우에는 그 지면 반발력에 의해서 충격이 발목이나 무릎, 엉덩이 관절에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것이 부상으로 가지 않을까. 나 이거 그 조금 달렸는데 아파.
문제가 될 거야. 그런 심리적 불안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운동이든 그 스트레스를 주면 약간의 그 근육통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정도는 누구나 있는 것이다 라고서 쉬면서 극복을 하면 나중에 그런 정도는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꺼운 걸 하지만 자기 그 느낌의 그 착화감이 좋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뭐 특별히 좋아하는 뭐 그런 게 있으세요? 신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회용 신발이 있고 연습용 신발을 구분을 해서 연습할 때는 쿠션감이 좀 있어도 되는 신발로 연습을 하고 있고 대회 나갈 때는 쿠션감이 좀 없고 대신에 이제 풀코스 같이 장거리를 뛰는 경우는 나중에 30km 넘어가고 하면 이제 발이 좀 붓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꽉 조이지 않는, 그러니까 너무 꽉 조이지 않게끔 그냥 신발 살짝 좀 여유 있게끔 신는 신발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회 나가서 이제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쓸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셔츠에서 막 피가 흐르거나 네, 맞아요. 이런 저도 경우도 그랬어요. 가끔 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라톤 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바셀린 같은 걸로 이렇게 피부 마찰이 심한 곳은 네. 발라서 하는 요령도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젖꼭지 많이 쓸리죠. 땀에 의해서. 해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 거 모르고 뛰다가 결승 좀 가까웠는데 주변 사람 오 피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피가 쭉 흘리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밴드 같은 거 하나 붙여주면 괜찮은데. 네, 그러면 이 정도 하고 좀 간단하게 좀 뛰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네. 자, 시작. 그럼 이 달리는 방법이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설명을 드리죠. 네. 이게 가능하면 허리를 꼿꼿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상체가 앞으로 쏠리면 오래 갔을 경우에 척추기립근이 피로를 느껴서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수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직에서 한 10에서 15도 정도. 네. 시선은 멀리 봐야 될까요? 아니면 시선은 한 30m 정도가 30m? 적정합니다. 그래 자기가 편안한 정도, 시야가 편안한 정도가 좋습니다. 돌아가시죠. 갑자기 그 운동 초반에 호흡량을 피해서 예. 산소를 많이 넣는 게 대회 기록에 좋다고 하는데 근데 그 뭐 호흡량에 따라서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그 호흡량보다는 이 근육에서의 단련 정도에 따라서 그 산소를 많이 끌어당기느냐 또 끌어당기는 흡수한 산소를 활용하느냐 그 능력 차이입니다. 자, 들어가시죠. 예. 자, 또 다시. 팔 흔드는 거는 이게 이제 뭐 보면 이렇게 크로스 하지는 말라 이렇게 달리시는 분도 있긴 한데 예, 이제 그게 각 그 관절의 구조적인 문제고 또 그 관절의 가동 범위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가능하면은 앞뒤 전후로 흔드는 것이 에너지 소모를 최소로 하는 겁니다. 그러게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쳐다보거나 아니면 누가 가장 경제적인 그 자세를 잡느냐 그 옆에서 지도해 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동영상을 찍어서 내가 지금 전진하는데 에너지를 소비되는 쓸데없는데 소비되는 것이 어딘가를 찾아서 계속 교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호흡법도 사실은 이제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근데 사실은 호흡은 그냥 내키는 대로 쉬 예, 자연스럽게 결국은 그 몸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빨리 밖으로 내보내고 밖에 있는 산소를 끌어들이는 것이 호흡의 주 목적인데 결국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인데 그것은
어떤 특정한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또 가시죠. 계속 왔다 갔다 할게요. 그래서 사실 뭐 코로 쉬어라, 뭐 입으로 쉬어라, 뭐 이렇지만 사실 이제 그것도 자세히 보면 그냥 내키는 대로 쉬어 있는 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호흡수가 가빠진다라는 것은 내 몸에 지금 속도가 증가하면서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중에 포도당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포도당 사용을 좀 줄이고 지방을 사용하기 위해서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한 거거든요. 네. 이게 몸 안에 지방은 산소가 없으면은 연소가 어려운데 그 연소를 쉽게 시키기 위해서 산소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호흡수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기관지를 확장하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운동이 되지 않으면은 가슴 주변에 그 허파를 조였다 풀어줬다 하는 그 근육들이, 미세한 근육들이 단련이 안 되면 굉장히 피곤함을 느낍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공감을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좀 리드미컬하게 호흡하고 또 활동작도 리드미컬하게 자기에 맞는 동작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자연스럽게 달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발 착지하는 것도 좀 뭐 이론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 뭐 앞뒤꿈치로 착지하면 뭐 어떤다, 뒤꿈치로 착지해라 뭐 있던데 그런 건 좀 어떤가요? 이게 그 앞꿈치나 또 아니면 중간 착지 네. 아니면 뒤꿈치 착지 크게 세 가지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좋고 나쁨보다는 그 본인의 성장의 환경, 달리기 환경, 그 다음에 본인의 하체의 그 뼈의 구조, 기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지 인위적으로 교정을 하려면은 결국 거기에서 부상이 일어날 그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그 정렬을 올바르게 자기한테 맞게끔 하는 거지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 예전에 그 아프리카 선수들이 빨리 달린다, 최고 기록을 냈다. 그러면 그 선수가 어떻게 착지를 하느냐. 그게 결국 교과서처럼 그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아프리카 자기 그거대로 괜찮죠? 저기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가시죠. 그래서 예전에 일본 NHK에서 그 케냐 선수가 우승하는 선수마다 착지법이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2시간 3분 뛰던 선수가 예전에 마카오라고 있었어요. 마카오 선수가 2시간 3분에 달리니까 이렇게 달리는 것이 에너지를 최소로 하고 올바른 착지법이다라고 했고, 근데 마카오보다 빠른 키메토가 나왔어요. 그렇게 키메토가 나오니까 키메토 착지법이 빠르다. 그럼 지금 현재 마라톤 선수 중에 가장 빠른 선수가 키초게인데, 그럼 키초게가 하는 착지법이 정답이냐? 그건 키초게에게 맞는 착지법이지 나와 똑같은 건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키초게는 원래가 5,000m, 10,000m 중장거리 출신이기 때문에 원래 속도에 맞는 착지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키초게가 하는 착지가 정답이 다 따라할 수는 있지만 각자의 구조라든지 길이라든지 넓이가 키초게랑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키초게 같은 훈련량을 견뎌낼 수도 없습니다. 그 케냐 선수들이 생각보다 마일리지 운동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상도 많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잘하는 이유는 워낙 모집단이 큽니다. 모집단 자체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한 팀에 선수가 뭐 서너 명, 여덟 명 그런 정도인데 케냐는 하나의 그 달리기 클럽이라든지 아카데미 내지는 어떤 그 매니저 그분들이 담당하고 관리하는 선수들이 적게는 대여섯 명에서 많으면 3, 40명씩 있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기서 경쟁이 그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속도 경쟁에 의한 실력이 차츰차츰 올라가는 거지. 유능한 선수가 대회에 나가는 거 이거 워낙 많은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마라톤 대회에 나오는 선수가 숫자가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30명에서 50명 대회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등록된 마라톤 선수 많아야 뭐 100여 명 안팎인데 케냐 같은 경우,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선수를 추구하고 소위 등록을 해서 내가 마라톤 선수다라는 숫자가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소위 모집단 확률에서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왜 그 친구들, 그 케냐 선수들 보면 폼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 어떤 외형적인 폼을 가르치는 지도자도 별로 없고, 그리고 중고교 때 그냥 자연 상태로 달리게 하지 어떻게 달려라 이렇게 달려라 라고 하는 지침 상태가 별로 없어요. 다만 그 친구들이 그 지역 특성에 의해서 오랫동안 유전적으로 그 하지장이 상대적으로 깁니다. 그리고 근육 타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산소 장시간에 적합한 타입 아니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적색근 그런 것들이 분포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은 거죠. 유전적으로 장구한 세월 동안 몇십만 년 동안 적응돼서 산출이 되는 거죠.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그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프리카 선수들의 자세가 제각각인 것, 손을 막 마음대로 흔드는 것도 다 제각각인 것은 달리기에 입문하는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몸이 완성된 상태에서 누가 뭐 그 어떤 경제적인 부를 이뤘다라고 하니까 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 하체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타고났는데 상체는 뭐 누가 지도자가 있는 상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폼이 다 제각각이죠. 늦은 나이에 입문하고 그래서 그 케냐 선수들 보면 다 25 넘어서 30 우리가 말로 하면 대기만성형인데 입문 자체가 늦은 거죠. 우리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그 정형화돼서 폼이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끼리의 경쟁에서는 되지만 이제 아시아나 세계급으로 가면은 그 경쟁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 봄에 열린 일본 도쿄 마라톤도 소위 7분대, 8분대 그보다 빠른 2시간 5분대, 6분대 선수가 지금 한 40여 명 정도 나왔어요. 그 얘기는 그냥 이봉주, 황영조 같은 선수가 한 대에 3, 40명씩 나온다 그런 숫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황영조 선수가 90년대 그 다음에 이봉주 선수가 90년대 중후반에서 2000년대까지 근 20년 이상을 딱 2명의 걸출한 하늘이 내린 천부적인 마라토너에 의해서 유지됐던 거예요. 2명에 의해서.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선수가 몇십 명이라는 얘기죠. 저희가 이제 대략 한 1km 정도 뛴 것 같아요. 네, 한 시속 한 6, 7km 정도 속도로 한 10여 분 좀 뛴 것 같은데요. 이제 조금 땀도 나고 했는데 어쨌든 좀 이 정도 뛰고 정리 운동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어떤 걸 중점적으로 정리 했으면 운동도 좋을까요? 준비 네. 운동이랑 유사하게 정리 운동을 하는 목적은 첫째가 우리 몸에 그 달리면서 생긴 대사의 피로 물질들을 가능하면 빨리 중화시키거나 체외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그 정체되어 있는 것보다는 서서히 운동 강도를 낮춰주는 것이 피로 물질을 감소시키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준비 운동과 마찬가지로 팔다리로 간 혈액이 몸체로 올 수 있게끔 혈액의 재분배 역으로 가는 거죠. 그런 두 가지 목적을 하기 위해서 마무리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똑같이 하죠. 이제 네. 그 발목부터 돌리고 하체. 네. 우리가 달리다 보면 중력에 의해서 체액이 밑으로 이렇게 쏠립니다. 그것을 가능하면 빨리 그 혈액을 회귀시켜주는 목적으로 준비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릎도 돌려주고, 이제 긴장됐던 무릎의 주변의 인대나 건등을 최대한 확장시켜서 유연하게 만드는 거죠. 또 거기에 쌓여있던 피로물질들이 빨리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간에나 아니면 콩팥에서 분해하거나 체로 배출시키기 위한 그런 그 과정을 조금 촉진시켜 주는 겁니다. 네. 좌우로 이렇게 돌리고요. 여러 논문을 봐도 이렇게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 부상에 덜 노출되더라라는 거. 통계상으로도 나와 있다. 사실 이건 참 누가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는데 근데 잘 안 하죠. 잘 안 하죠. 네.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네. 좌우로도 크게 돌려주고요. 허리도 돌려주고, 어깨도 돌려주고. 이 정도로. 네. 네, 오늘 이제 달리기 부상과 예방에 관해서 이제 실전편 어떤 부상들이 있고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좀 말씀드렸고, 좀 이제 달리기에 들어가서 달리기 하기 전에 어떤 운동 해야 되는지, 어떤 복장으로 하면 좋은지, 달리는 중에 어떤 것들을 신경 써서 달리는지 네. 이런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달리는 중에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달려야 되는지, 달릴 때 호흡법, 뭐 달리는 동작 이런 것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케냐 선수들은 왜 각각 제멋대로 달리는가에 대해서 또 말씀 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운동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했습니다. 사실 이제 각각에 들어가면 정말 또 할 얘기들이 많긴 한데,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이런 정도 얘기를 한 것으로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마라톤이 매력 있는 취미생활입니다.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가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생각만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서 생활체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예. 그 요새 이게 사회에서 가성비를 많이 거론하는데, 같은 시간 내 운동과 그 생활체육에서 느끼는 그 심신의 건강, 그다음에 체중 관리 등등 여러 항목에서 봤을 때 달리기가 가성비가 같은 시간 내 운동량이 칼로리를 소모하는 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권장할 수 있고, 지난번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혼자서도 할 수 있고, 특별한 복장이라든지 그 자격이란 그런 거 없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그 건전하고 오랫동안 평생 할 수 있는 친구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관심도 많아지고 많이들 달리고 싶어 하시는데, 그 의욕만 앞서서 부상 생기면 안 되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원칙들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부상 없이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